해양 동물을 닮았다고 투명해졌습니다. 하나씩 꽃망울을 통통하게 키우고 있고요. 조금 마른 황금색 시방은 어느 정도. 도라지가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베고니아 베니고가 이렇게 얼핏 오징어, 지금은 오징어처럼 보이는 분홍색으로 자라는 암꽃이 이제 막 피우려고 하고 있고 숫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떨어져 있는 숫꽃 꽃술을 보여드려서 꽃술이 하였는데 지금은 노란색을 띠고 있네요. 암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요. 여기도 있습니다. 꽃을 저 주름 장식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약간 동양 회화에 나오는 동충하초의 형태를 닮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모양은 뭔가 문어 같아가지고 오징어? 쭈꾸미? 해양 동물을 닮았다고 생각한 순간 계속 이 꽃이 다리로 보이고 저 삼각형의 시방이 몸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멋쟁이인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루나리아가 이렇게 먼저 피었던 시방이 마르고 다음 꽃다발에서 녹색 시방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병충해 때문에 잎이 3장만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시방을 키우고 있어요. 동전 모양의 시방들은 황갈색으로 마르고 있고요. 루나리아가 투명해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 무늬 반화가 잎이 살짝 투명해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투명해졌죠. 이전에 잎을 졌을 때는 갈색 잎으로 말랐는데 이번 하엽은 이렇게 살짝 투명해졌습니다. 신기하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불투명한 막들이 살짝 걷어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변화무쌍한 식물의 세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매력을 발견해서 신이 나네요. 그리고 무궁화는 꽃 4개 정도가 한 차례 지고 나서 이렇게 2개가 또 져 있네요. 마지막 개화를 앞둔 무궁화가 있고요. 무화과가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름처럼 꽃이 열매 안에서 피어나는 개체여서 사실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은 무려 10개의 열매를 내고 있고요. 한창 엄청 더웠을 때 무화과를 수확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더 무더운 여름이 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바깥에는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비바람에 줄기가 꺾여서 지지대로 고정을 해준 보리지가 2번째 꽃다발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리지한테 반했던 부분인 저 푸른색과 살짝 핑크색의 조합으로 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아래에는 떨어져 있는 꽃도 하나가 있고요. 한 차례 개화가 끝나고 다시 또 꽃 피우기를 시작하니까 2번째 축제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노란 코스모스는 꽃이 지고서 남은 씨방도 하나둘 키우기 시작하면서 개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도라지가 요즘 촛불에 불이 점등되듯이 하나씩 꽃망울을 통통하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도 다시 두 번째 개화를 하고 있는 오늘의 물주기 촬영 현장에 비 와서 더 저 가까운 곳에 있는 보리와 느긋한 땅이가 함께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하고 폭우가 쏟아지던 조금 전과 다르게 갑자기 화창해졌네요. 보리, 비 이제 안 오는데? 바람 냄새 맡아도 되겠는데? 여러분, 다음날이고요. 어제보다 더 투명해져가지고 인맥 같은 게 강조돼서 보이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루나리아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뒤에 색깔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씩 뭔가 투명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구나 싶었어요. 녹색 시방은 거의 불투명하죠. 닿았을 때 그림자만 보이고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마른 지금 황금색 시방은 어느 정도 좀 보이죠. 바나랑 바로 비교해보면 바나는 투명도 거의 90, 루나리아는 한 투명도 30 정도인 것 같아요. 신기한데 이러고 있었어요. 투명해지고 있는 루나리아와 예상치 못하게 투명해진 바나였습니다. 저는 방금 물주기를 마쳤고요. 사진 예쁘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저 가는 대여풍란이랑 이 안개나무 꽃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마른 잎이나 꽃대 같은 거를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더 병충해도 덜 끌어오고 해서 좋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잘라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태비암으로 가겠습니다. 7월 12일이 돼서 도라지가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아직 종 모양 형태로 있는데요. 이틀 정도 내리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거리대를 봤는데 이렇게 어제랑 다르게 또 개화를 하는 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 안에는 담쟁이 엄청 많이 자랐죠. 지금 이렇게 선반에도 부착을 해서 자라고 있고요. 자구들을 옮겨 심었던 이 알로에 캐롤파이어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또 세 번째 개화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피하고 싶었던 병충해들이 하나씩 찾아오더라고요. 제일 잘 안 없어지는 강력한 병충해인 응애가 잎과 줄기가 만나는 곳에 작은 거미줄 같은 게 쳐있는 게 응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조심해서 꾹꾹 눌러주고 있습니다. 살짝 초록색으로 묻어나오네요.
니모일도 주기적으로 뿌렸는데 장마 기간에 환기가 좀 덜 되면서 이렇게 병충해가 찾아왔어요. 사실 얘보다 더 심각했던 더덕이 있었는데 더덕은 도저히 잎 전체가 다 응애 공격을 받아서 그냥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휴면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꽃들도 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라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도 져가지고. 이거 근데 이 장미가 요 뒤쪽 줄기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새 제법 제가 방제를 해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포식성 응애를 여기 두는 건데 포식성 응애가 가격이 조금 있어서 있기도 하고 또 배송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이번에는 그냥 니모일이랑 이렇게 물리적인 방제로 최대한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포식성 응애를 사서 걸어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꾹꾹 눌러줬고, 그리고 병충해도 되게 잘 오는 무궁화도 마지막 꽃을 개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보니까 저쪽 아래쪽 환기가 좀 덜 되는 잎에 반짝반짝한 것들이 있어서 니모일을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손 씻고 와야겠어요. 투명하게 변했던 이 무늬 바나가 진짜 투명해졌습니다. 정말 투명해졌는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꺾여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로 물이 많이 가면서 무거워지면서 꺾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잎이 여기 자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꺾인 잎은 잘라주고 다시 원래 자리에 두고요. 투명한 잎은 갈색 잎에 모아두는데 정리한 잎들 모아둔 게 양이 꽤 많아져서 테비암에 또 넣어서 묻어두려고요. 테비암은 이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바로바로 사용하고 있는 함이고, 열어서 보여드리면 제법 흙이 되었죠. 여기 있는 거를 분갈이 할 때나 낮아진 흙 위에 얹어줄 때 배수성 높은 마사토 같은 것들을 혼합을 해서 섞어서 넣어주고 있고요. 이 시간 순서대로 가장 아래 칸이 최근에 잎들을 넣어준 테비암이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음 사용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 테비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비암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테비암에 오늘까지 모아줬던 잎을 잘라서 넣어주려고요. 아래에 있던 테비암을 작업하기 편하게 가장 위로 올리고요. 제가 테비암 만들 때 여름에는 만들기 힘들 것 같다 싶을 때는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만들만 한 것 같아요. 물론 5월에서 6월이 되는 시기에는 뿌리파리들이 한 3, 4마리 정도씩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긴장하면서 흙을 뒤적였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제가 걱정하던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뿌리파리는 그 시기에 워낙 번성을 하는 시기여서 여기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정도였어요. 잎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퇴비화가 되더라고요. 이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나서 만듦직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식물들이 훨씬 생장하는 잎 크기도 커지고 뭔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섞어주겠습니다. 여기 다량의 응애 피해를 입은 더덕 잎이 많네요. 단면이. 마른 잎도 이것도 두꺼운 몬스테라 줄기 같은 거 잘라주고 이렇게 마른 잎 2에 푸른 잎 1 정도로 섞어야 정석인데 1:1 정도로 섞인 것 같네요. 근데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덮어주고 또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뒤집어주면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드너 다이어리 책에서 참고했던 방법으로 네 면으로 나눠서 흙을 옮겨가면서 섞어주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흙들도 제가 잎이랑 나뭇가지를 넣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하죠? 걱정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퇴비가 되더라고요. 이제 대략 섞인 것 같아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잎들을 흙 안으로 넣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넣어놨던 병설나무 잎이 있네요. 이제 잘 분해가 되죠. 시간이 알아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잎들 잘 안 보이게 가려서 놓고 혹은 다시 제일 아래 칸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물주기에 함께하고 있는 이 블루세덤인데요. 이 녀석은 제가 키운 지는 오래됐는데 이름을 못 찾아가지고 물주기 기록에는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 식물의 이름이 블루세덤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의미 있는 날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노지 활동도 하고 엄청 강한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뿌리도 엄청 많이 냈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비 오는 흐린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물주기 할 식물들을 고르다가 어제 물을 준 털달개비에 이렇게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해가 졌고 개체 안에 어제 들어온 물이 많다 보니까 잎으로
유리알 같은 물방울들을 배출해내고 있어요. 반짝반짝 효율들이 얹어져 있는 것 같죠? 이 덜달예비도 식물 안에 있는 습기를 조절을 하면서 흐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고니아 베니고도 신기했던 게 최근에 개화를 하기 시작한 꽃대인데 이 꽃대도 처음에는 굉장히 평면적이었거든요. 근데 꽃이 부피를 가지면서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의 두께를 가지면서 펼치게 됐더라고요. 층층이 쌓여서 제 평면적인 모습은 적어진 베고니아 베니고입니다. 비 오는 날이라 물주기 하는 식물들 개수도 적어져서 힘도 남겠다. 식물들 움직임이 조금 적을 때 하면 좋은 게 또 분갈이거든요. 전에 무스카리 굽은 캔 화분도 새 식물을 심어주고 싶어서 애끼고 잘 적응한 이 토텀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배합은 뭐 거의 이 퇴비를 가져온 것이라서 배합할 거는 적지만 그래도 삽 대신에 쓰려고 추억 삼아 가져왔어요. 분갈이는 퇴비 반, 재사용하는 흙 반을 섞었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줬고 분갈이하는 화분이 이렇게 식물 위의 높이에서도 한 이 정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만큼 식물을 깔아줍니다. 흙을 깔아줍니다. 화분 넣으면 얼추 높이가 맞죠? 이 슬랩은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은 금방 흙이 헐거워져서 분갈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아마 하원에서 식물들 처음 데려오시면 대부분 플라스틱 분에 심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물주물 하신 다음에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여기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고 주물주물 하면서 뒤집어줍니다. 뿌리가 아직 조금만 있네요. 이제 바닥에 저 봇잎이 닿지 않아서 좋네요. 떠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이 녀석도 오늘 물주기에 합류를 하고 물주기 기록을 하고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리가 검사했어요. 저기는 장미꽃과 아르베키나 올리브 나무가 터널을 만들어줬습니다.